네, 전일 이제 LG 생활건강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화장품 업종과 유통업종도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LG 생활건강 1분기 실적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또 앞으로 화장품 사업의 회복과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통과 화장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분, 유통 화장품 하면 대표되는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유통 화장품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처음 뵙네요. 네. 네. 아니, 이번 유통 업종의 1분기 실적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유통 업종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백화점 가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더 현대서울 가봤어요. 네. 기사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복 소비가 아무래도 이번 1분기 때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라 보시면 됩니다. 가계 흑자율이라고요. 보통 가처분 소득에서 저희가 소비 지출 제외한 금액의 비중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30%가 넘어간 때가 딱 5번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 4번이 지난해 1, 2, 3, 4분기 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은 돈이 풍부하게 있는 상황인데다가 더불어서 해외여행 같은 것들로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백화점 소비는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금 3월 달에 100을 넘어섰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기준선이 100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100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백화점 업종의 실적이 가장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그동안에는 명품이나 가전같이 좀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매출액이 늘었었는데 근데 올해 2월부터 좀 특이사항이 패션 쪽에서 회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류를 많이 팔아야지 백화점 업종에 이제 수익성에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이쪽이 좀 돌아서고 있는 게 가장 좀 특징적인 점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더 현대서울을 가봤는데 네. 확실히 음식을 먹으러 구경을 하러 오신 분들도 많기는 네네. 하지만 매장 자체 내에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네. 의류나 신발 이쪽으로 네네. 사람들이 좀 붐빈다는 거를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또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네,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은 일단은 백화점 쪽으로 실적이 또 상당히 네, 1분기는 좋다. 좋을 거고요. 그리고 2분기가 사실 지난해 돌이켜보시면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했던 구간이 3월부터였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기저 효과가 이제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 2분기예요. 네. 당시에 백화점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8, 90%씩 YOY로 빠졌었고 심지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2분기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네. 관심 업종과 종목으로 편의점 업체를 좀 보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네. 편의점 업종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최근에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신 비제브 리테일의 투자 네. 포인트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편의점의 가장 최성수기가 2, 3분기 여름이고요. 네. 그리고 편의점에서 가장 마진이 좋은 상품들도 보통 저희가 여름에 먹는 상품들,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분기인데 지난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잠깐 완화가 되었어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시점이 이때였었는데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풍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어린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방학 일수가 좀 줄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들이라든지 휴가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전혀 못 누린 분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 3분기 편의점도 이제 기저효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방어적인 업체 위주로 주가 흐름이 좋았다면은 이제는 반대로 가장 눌려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손바뀜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백화점이 워낙에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들어가시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 회복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고 기저효과도 좀 충분하게 있는 편의점 업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BGF 리테일을 조금 더 선호를 이제 목표가를 올렸던 내용은 저희가 아무래도 퓨어 플레이어다 보니까 순수하게 편의점 업종에만 저희가 좀 좋게 본다면은 좀 가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쪽은 이제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편의점 업종과 더불어서 BGF 리테일 목표 주가 상향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네. 화장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의 실적은 뭐 중국 회복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기는 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화장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나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지표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흑자율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가처분 소득이 늘어가지고 흑자율이 올라간 건 아니고 소비 지출을 줄여가지고 돈을 안 써가지고 흑자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중국은 가처분 소득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풍부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 1, 2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3월은 거의 43%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의 큰 축이 첫 번째가 국내 면세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현지 매출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국내 화장품 업체들 앞으로 화장품 부문에서의 성장성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네,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면세점은 좀 바닥을 찍은 모습이고요. 뭐 네. 아시겠지만 지금 입국자 수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따리상 위주의 매출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 면세점 매출액에서 한 품목별로 봤을 때 한 85% 정도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네. 예, 그쪽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소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화장품이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럭셔리 그리고 좀 니치 브랜드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트렌드는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LG생활건강이 딱 떠오르는데 화장품 내에서는 LG생활건강을 현재 탑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리포트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 이유와 근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네. 어저께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도 뭐 주가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저희가 매출액은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 시장 기대치에는 뭐 약간은 좀 못 미치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와 저희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3,700억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그러니까 3,700억이 실제 나왔고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3,500억대였었는데 네. 더 상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좋았던 거는 첫 번째로는 면세점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액이 22%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매출액 같은 경우도 후 브랜드 매출액이 중국에서 58%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 견인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 사실 지난해에 손소독제 매출액이 워낙에 갑자기 급증했다 보니까 이쪽도 수익성이 되게 좋은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높아서 영업이익이 YOY로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수익성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YOY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네.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 소비 회복은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 2분기 때에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기저가 굉장히 깊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LG생활건강은 한마디로 좀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업데이트 하셨어요? 네네. 실적 나와서 리뷰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료 쪽도 지금 가격을 인상을 좀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탄산 쪽이 이제 마진이 괜찮은데 그쪽이 비중이 올라오면서 음료 쪽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 대비 영업이익 상승폭이 조금 더 컸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배달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실 굉장히 그냥 따박따박 나와주는 부문이었는데 최근에는 실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도 타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여유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목표 주가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오늘 상향 조정이 됐나요? 원래 210만 원 유지였고요. 유지군요. 지금 올해 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6배 정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글로벌 피어들 같은 경우 거의 40배 내지는 30배 후반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은 중국 쪽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실적이 나온 LG 생활건강 얘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실적 시즌이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또 실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에 다시 한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